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윤솔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요즘에 정말 전국이 시끄럽네요. 세월호에서 나온 유골 은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끄럽긴 한데 우리는 또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송으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오늘 방송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윤솔지님이 왜 안 나오셨던 거예요? 일단 생계 이게 문제야. 네, 생계 때문에도 그랬고요. 아마 저 같은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무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노미 상태인 거였죠. 나름대로 그런 거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너무 방대해서 어디에 접근을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약간 분야가 생긴 거죠. 공순주님도 분야가 있고 저도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파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해 주실 내용 첫 번째가 카톡 포렌식 이야기예요. 네. 카톡 포렌식이 지금까지 그 인양 전에는 48개가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인 정보상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인양 후에 20개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 후에도 핸드폰은 수십 개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포렌식은 스톱한 상태. 아, 지금 더 이상 포렌식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산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겹쳐 있어서 포렌식을 못 한다라고 홀딩된 상태입니다. 아, 그것도 우리가 몰랐네요. 네. 예산이 부족해서. 예, 유가족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윤희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핸드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럼 또 가족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우리 아이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예, 그래서 안 하나 보다. 너무 많이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고 조금 포기하시는 상태예요. 요즘에는 가족분들도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해야만 한다 이런 의지도 있으시지만 좀 안 되나?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는 분도 많으셔서 예, 그런 핸드폰이 수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아직도 어떤 핸드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네. 결국은 예산 문제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정부에 지대한 관심이 좀 생겨야 되는 그런 부분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 주체가 없잖아요. 이걸 조사하고 할 만한 주체가 아직 이게 특조위가 출범도 안 한 상태라서 주체가 없는 거죠. 하려면 부모님들이 자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죠, 그 부분이. 아, 그렇죠. 예, 자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포렌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에. 사실 이게 아이들이나 이 남겨진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작업을 자비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돈을 들이면. 그런데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가서 법원의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렌식 작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겹쳐 있으실 거예요. 네, 부식된 상태도 심각해서 예, 그래도 포렌식 하면은 많은 게 살아나더라고요. 네,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이전 48개의 핸드폰 포렌식이죠. 스마트폰 포렌식을 좀 살펴봤어요. 아하. 네, 이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파일로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2차 메시지, 첨부 파일, 사건 당시 자료, 친구 사진, 그 다음에는 엑셀로 다 정리가 돼서 나와요. 예,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 개당 포렌식을 하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렇게 첨부 파일, 사건 당시 자료, 어카운트 정보, 앱스 기록, 카카오톡, 전화번호부, 타임라인 통화 목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걸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카톡이죠, 당연히. 카톡. 또 타임라인도 보겠죠. 타임라인은 그렇죠. 예, 시간별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예.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접속했고 이런 타임라인이 쫙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사건 당시 자료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 타임라인을 보게 되고 뭐 이것저것 보게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겠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장 보시면은 사진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예, 이것도 4월 16일 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시 34분에 마지막에 스크린샷을 한 거죠. 그 화면 캡처 말하는 거죠. 네. 이거 왜 했을까요, 근데? 요것이 바로 이 친구가 네이버 기사에 뜬 예, 진도 여객선 침몰 중이라는 것을 스크린샷해서 저장을 해놨었어요. 아이고. 남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9시 34분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이 그 기사를 캡처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요즘 소름 끼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나 알고 죽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바로 네. 이게 그 기사예요. 캡처했던 기사네요. 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이 기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기사 입력 시간에 보시면 9시 22분이거든요. 이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첫 보도가 뜬 게 9시 19분 연합뉴스였고 그 다음이 국민일보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전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에 피하기 위해서 이 기자분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기사도 다른 기사로 바뀌어 있어요. 아니 국민일보에 이 기자가 연락이 안 돼요? 네, 이 기자분하고 연락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 게 뭐냐면은 이게 없다라는 거죠 현재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가 9시 반에 알았냐, 10시에 알았냐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사진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전 9시 34분. 캡처한 그러네. 시간이네요. 네, 그냥 학생의 핸드폰 네. 그대로인 거예요. 거의 실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9시 34분에 검색을 딱 해보고 나서 뜬 거로만 따지면은 최종 수정 시간이 나오잖아요. 네, 9시 31분이고 이 학생이 캡처한 게 34분이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검색을 해보고 있었던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검색을 해봐요. 네이버에다가 뭐냐면은 여객선, 진도. 그래서 이 여객선이 자기네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나와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지금 보면 LTE 데이터 통신도 터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전파 신호도 지금 한 칸 이상 잡히고 있고 네. 이게 인터넷 검색이나 통신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원활한 시간대였다는 거거든요. 9시 34분이요. 예.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자료들 보면은 그 느낌이 들어요. 시간 있잖아요, 시간. 네. 얼마나 뭐가 급박하게 돌아갔는지가 느껴지잖아요. 네, 시간 같은 경우는 요거 조금 이따 네, 말씀드릴게요. 한 장 넘어오시면요. 타임라인 분석 보고서 이게 아마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예슬이 학생 거거든요. 네, 시간을 보이시죠? 예. 예, 마지막에 보시면 계속 어때요? 앱스 기록이라는 것이 예. 9시 53분부터 계속 되죠. 진행되죠. 이거는 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옆에 요약 정보를 보시면 캐시 슬라이드예요. 아, 캐시 슬라이드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그거죠. 포인트 모으는 거. 네, 맞아요. 계속 열었다는 소리잖아. 네. 아. 그러니까 예슬이는 계속해서 마지막에 10시 14분까지요. 그때는 이제 네. 물이 차올랐다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핸드폰이 물 젖으니까 이제 계속 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아, 아이고 씨. 이게요. 포렌식 보면요. 계속 딴 데로 빠지게 돼요. 이런 타임라인을 보다가 예. 그죠? 그래서 또 사진을 보다가 또 아이들끼리 한 얘기를 보다가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SMS, MMS라고 그래갖고 네, 문자 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네, 엄마 지금 인터넷에서 세월호 치면 우리 상황 나와 열 크크크 딸 무사할 거니 걱정 마시고 사랑해. 아빠 지금 인터넷에서 세월호 치면 똑같은 걸 보냈고요. 네, 다음에 밑에 나 영은이야 배가 침몰해 간대. 일단 구조 기다리고 있고 걱정 마. 이거 받은 거죠. 받은 거로 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걱정 마. 그 대신 캐리어랑 카메라 못 건질 수도 있다고. 나 살 거임. 아유 씨 끔찍하네. 아이고 참네. 계속 하시죠. 네, 푸나님 여기까지 봤을 때 좀 어떠세요? 그때 당시 급박했던 상황들이 일단 느껴지고요. 네,
캐시 슬라이드가 저는 뭐랄까 네. 느낌적 느낌으로 계속 오는데요. 네. 계속 열어봤다는 게 느껴져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거의 10몇 초 단위로 계속 열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캐시 슬라이드라는 게 화면 바탕화면 넘겨서 포인트 적립하는 거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좀 이게 말하기가 좀 마음이 아픈데 이 당시에 제가 보기엔 핸드폰이 물에 잠기면서 오류가 났든지 아니면 본인이 의식을 잃어가면서 터치를 했던지 할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맞아요. 네. 이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먹으니까 계속 손을 계속 움직이고. 되는. 네. 이게 시간도 그렇죠. 네. 10시 14분이니까.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이게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돼서 울컥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폰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친구 거예요. 캐시 슬라이드 계속하고, 대화방에서, 우리 지금 위험해 말들이 있죠. 이게 지금 그거죠. 카톡 대화방에 있는 거. 카톡 타임라인이에요. 이게 타임라인인데 뒷장이 이제 먼저 진행된 거고요. 7시 31분부터 진행이 돼서 앞장으로 넘어온 거래요. 10시 14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처음으로 지금 이 핸드폰 그 타임라인을 보면 메시지를 네. 9시 10분에 보내요. 발신 메시지가 있어요. 네. 아빠 배가 갑자기 너무 많이 기울어서 우리 위험한 것 같아. 이게 첫 메시지가 가요. 맞아요. 네. 이게 9시 10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직전에 보면 이제 이 문자를 9시 10분에 처음 보내는데 그 직전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MMS 요거는 같은 거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카카오톡이 있어요. 그럼 요거 직전에 네. 이 아빠한테 또 보내기 전에 뭔가 활동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선생님하고 쌤 저희한테 이런 카카오톡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카카오톡을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타임라인을 보면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저도 지금 안타깝네요. 이거 보니까 몰랐던 내용인데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사실 카카오톡이 국민 앱이라는 느낌 주는 게 일반 문자 보내는 것보다 아예 통신료를 절감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뭐 와이파이나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톡 자체를 들여다보면 그 상황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폰은 학생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뭐 R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공제해 나가서 주로 데이터를 사용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를 거의 100%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걸 보시면은 이게 거꾸로 올라오는 건데요. 마지막에 4월 16일 9시 52분에 엄마와 통화를 이 친구는 끝으로 포렌식이 끝나요. 근데 여기 보면 옆에 카카오톡 대화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지금 학교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난리네 이래요. 그러니까 단원고에서 조용히 하라고 난리였나 봐요. 그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요건 그거 같지 않아요? 현장에서 이야기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난리가 나고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그 측면을 말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왔다기보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게 야진자 앞에 131910007 있잖아요. 예. 네. 그 밑에도 같은 친구예요. 진짜로 괜찮은 거 맞아? 지금 이 친구는 밖에 있는 친구예요. 수학여행 못 간 친구네요. 네, 못 간 친구이거나 아니면 교생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밑에 보면 뉴스 고고 이건 안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예. 배치몰 중 진도 부근 네이버 대화방에서 엄청 활발하게 그러네요. 서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었죠. 10몇 초 단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 되게 급박했던 게 느껴지네요. 지금 네. 이게 야 진짜 지금 학교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난리네. 이게 지금 보니까 대화방이 23명이 들어있는 대화방 맞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반 대화방이었네요. 이 반이요. 이분이 교생 선생님이세요. 아, 그래서 밖에서 이 방을 열으셨고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이 방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그 외에 세월호 탑승객들 안에 있었던 단체방은 없어요. 이게 유일하다? 아니요, 이런 거는 많아요. 외부에 그러니까. 누군가 있었을 때. 아. 그러니까 교생 선생님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단체방이거나 누군가 밖에 있었을 때는 보존이 됐는데요. 내부에 있던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는 대화방이 단체방이 없다. 단체방이 안 그렇잖아요. 예, 2조각 나왔어요. 딱 2조각 나왔는데요. 단원고가 모두 10개 반이잖아요. 그렇죠? 10개 반인데 10반 우리 유민이 아시죠? 예. 유민이 핸드폰에서 나온 게 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요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단체방이에요. 10반 단체방. 안개 주의보로 대기 상태란다. 승선하고 기다릴 듯
기 밑에 붙이지 말아야 한단다. 자기 전에 붙이고 자면 안 된대. 이건 이제 전날에 일어난 그 카톡방이고요. 네. 점호는 11시 반이다. 이렇게 했고, 뭐 애들이 내내 그러고 있는 거고. 11시 2분, 그러니까 전날이죠. 아이들한테 카톡방 들어와서 확인하도록.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네. 수학여행 가는 용도의 카톡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10개 반 아이들이 반별로 방을 잡은 게 아니라 다인실도 있고 침대 칸도 있고 다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반별을 통솔하려면 반톡이 반드시 필요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10반의 유민 학생, 김유민 학생한테 나온 거 요게 다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유민이가 그 뭐 반장 정도 했었나요? 아니요. 여기 이 반에 단체방이라서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반의 다른 아이들 폰에서는 이 포렌식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여기는 유민이한테 했다는 건데. 아니 단체방에서 한 것도 나오거든요. 유민이 포렌식에서는. 네. 단체방들이 지워졌다는 뜻이에요? 못 찾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위에 빨간 걸 위에 보시면은 바로 위에 또 있죠. 요게 우리 강민규 교감 선생님 그 포렌식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네, 명중님 보시면 아시겠죠. 선생님들 단체방이라는 걸 아시겠죠. 침착하게 행동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위에서부터 비상약 있으세요? 이거 전날 있었던. 아프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약 좀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게요라고 대답하셨네요. 네, 이게 두 피스가 다 뭐냐면은 선생님들 단체방.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거로 소통한 거죠. 그러니까 비상약 있으세요?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이지혜 선생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가 아파요. 선생님 저희 반은 감기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참사 당일 날에 보시면은 침착하게 행동, 학생 카톡으로 인원 파악 부탁. 요것이 바로 교감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세월호 그 팀, 그 대장정의 교감 선생님이 여기 주도하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방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방이 만들어져야 서로 소통을 하니까. 네. 그 선생님대로 아이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방을 만들었을 거고. 네, 반톡이 당연히 그렇죠. 있었겠죠. 반톡이 있겠죠. 네. 아니,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유민 학생 거를 보면은 식당 앞으로 모이기가 끝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전날 9시 25분이거든요. 이후에 얘들아 괜찮냐라든지 그것도 필요 없고요. 식당 앞으로 모이기면은 자고 내일 뭐 일어나는 건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밥은 몇 시에 먹는다. 이런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그러게. 근데 나는 그러면 그 카톡방이 꼭 세월호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게 아니라도 그 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한 반이 새롭게 시작해서 3월 지나고 4월 중순 정도까지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이미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 있는 카톡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근데 그게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전 내용들은 있다는 건가요? 이 전 내용이요? 예. 전 내용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단체방 내용 없어요. 단체방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개 반에 이 반톡이 2조각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한다, 이거는. 한 조각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시중에 많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사항일 거예요. 보면은 포렌식이 아니라 카톡으로 남아있잖아요. 신우기도 괜찮아요. 호연이도 괜찮아요. 조끼 입으셨나요? 뭐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요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발굴이 될 수 있었냐면 이게 4반 강혁 학생이거든요. 혁이가 핸드폰을 산 지 3일밖에 안 돼서 잃어버릴까 봐 걱정돼서 집에 두고 갔어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다가 그 카톡 오는 걸 보셨다는 거. 이거는 포렌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요, 근데 그 전날 9시부터 지금 이 시간대, 시작하는 시간대까지는 또한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자야 된다, 언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지시사항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의 그런 게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비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 그 학생들 카카오톡 방들은요, 반톡만 하는 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한 친구들끼리 그렇죠. 그룹별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룹방이.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아들 같은 경우 보면 담배 피우는 친구들끼리 따로 톡방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톡방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반톡방도 없고. 그러니까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처럼 유민이 거 26분 끝. 그 다음에 4반 거 이거 하나예요. 딱 두 조각만 남았어요. 제가 외부에 지금 공개됐던 거. 유민 학생 건 외부에 공개가 공식적으로 되진 않았죠. 이거 지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건 이거 그러면 하나죠. 뭐 포렌식 하기 전에 누가 손을 봤다는 거예요. 뭐 합리적으로 뭔가 상황이 돼야죠. 그 당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던 4월 16일 날 당일 날
네. 통화 목록이 많이 지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진도에서 팽목한 거 진도 근처 해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내 통화 목록이 지워졌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그 팽목 진도 이쪽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통해서 손을 보면 일괄적으로 손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의심이 들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반톡도 없고 단체방이 없냐고. 그때 당시에 카톡 압수수색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걸 가져가서 지웠을 가능성 같은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 있겠는데 일단 네. 이 카톡 포렌식의 핵심은 그거네요. 그 당시 상황들이 리얼하게 전달될 수 있는 카톡 단체방이 사실상 아예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찾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방이 많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끼리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끼리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끼리도 있을 수 그럼요. 있고, 예, 많아요. 많을 수 있는데, 이 지금 돌아다니는 몇 개의 그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 밖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세월호를 탔어요. 근데 푸나님이 밖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만 남아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열어보고 캡처했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 예. 그리고 여기까지를 지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세월호 안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단체방 적어도 10개, 10개 반이니까 적어도 10개의 행방은 이게 끝이다. 정말 미스테리네요. 네. 정말 꼼꼼하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거나 네.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가 싶어요. 핸드폰이 물에 잠기면서 기능 자체가 올스톱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자료는 남아 있어야 되는 예, 거죠. 자료는 남거든요. 이거는 데이터 형태로 보존이 네, 되기 네. 때문에 이게 날아가는 휘발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을 바로 4일 후에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지인이 있었거든요. 일본 기자분이 와서 취재한다고 그랬었는데 카카오톡 본사 자체를 털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드 자체를 털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도 복원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잖아요. 카톡은. 그래서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진 혹시 보이세요? 제가 여기다가 시간도 써놨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옆에 7시 36분이라고 제가 써놨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아래가 8시 53분이에요.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8시 53분만 해도 갑판에서 놀다가 9시 11분에 어떤 다인실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대기.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9시 12분이 이제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복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요. 9시 12분에 네. 아니 이게 사진 촬영한 데이터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러게. 네. 타이타닉 흉내내는 것은 9시 12분인데. 그 시간대에 배는 거의 90도 정도까지 이렇게 약 90도로 보이게 사진 찍힌 거를 보면 한 45도 되나요? 명중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 오케이, 데이터니까 건드렸다. 이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이거는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건드릴 수 있었을까? 아니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은요. 이 디지털 사진은 찍을 때 고유 데이터가 처음 저장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전송하면 전송한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뭐 편집했으면 편집하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배가 지금 이렇게 침몰해가고 있는 와중에 이 사진을 편집하거나 수정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왜냐하면 반톡이 아예 없다 하기에는 약간 있다? 이건 사실상 없다죠. 사실상 없다.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그 아까 그 사진 이 포렌식한 거 그러네요. 순서 이렇게 나와 포렌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푸나님 전날이 다 불꽃놀이죠. 이거 보시면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사고예요. 사진 하나도 안 찍었다는 거네. 그 다음 그 사이에 제가 본 48개에서는 그래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과연 불꽃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서로 우리가 예전에 수학여행에서 그랬듯이 장난치고 자기 싫어서 얘기하고 뭐 안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았을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게 네. 바다에서 건져 올려져 가지고 네.
대부분 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건져 올려진 핸드폰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월호 유가족 분들까지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해서 이게 포렌식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라고요. 중간에 누가 손을 타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진을 보면은요. 사진에는 항상 고유의 데이터 사진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고 지우면 그 번호는 영구결 번호로 남거든요. 그 사진의 고유의 번호는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보면 불꽃놀이 맨 마지막 사진이 139756867680구로 끝나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을 보면 601-408-653 이 번호가 중간중간 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 그 타이타닉 같이 9시 12분에 찍었던 사진 보면 1397-6071-48031 자동 번호가 부여되는데 자동 번호가 중간에, 부여되는데 중간에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이 이게 징검다리처럼 돼 있어요. 이 사진은 지금 번호를 보면 징검다리처럼 돼 있고 중간중간 사진들이 뭉텅이로 빠져 있어요. 그럼 가능성 두 가지네요. 이거 지운 거. 누가 지웠거나 본인이 지웠건 누가 지웠건 네. 지운 거예요. 누가 지웠거나 예를 들면 포렌식을 할 때 그거는 살려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에 포렌식은 보통 이런 데이터를 살려내지 못하면 데이터 찌꺼기는 남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공란 정도로 남는다. 네, 뭔가가 남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삭제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징검다리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던 건데 그렇게 해서 외부에 손이 타지 않은 상태로 포렌식을 했다는 가정이 있다면 갑자기 RCS가 생각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들죠. 원격으로 지울 수 있거든요. 네트워크 상에 망해서 뭔가 지웠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니면은 포렌식 하기 전에 누가 손을 봤을 텐데 포렌식이라는 것 자체가 건져 올려서 유가족 분들도 확인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누가 손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그 포렌식을 하기 전에 손봤다는 건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포렌식을 해서 손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포렌식 하는 사람이 개입됐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통신사에 핸드폰 고장났어요라고 그러면 통신사에서 원격 지원하거든요. 그때 자료 다 지울 수 있어요. 원격 지원 요청해서 오케이 눌러주면. 하긴 제가 저 인터넷 고치는 거 있잖아요. 예. 서비스 뭐 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이상하길래 했더니 원격으로 다 컴퓨터 다 보면서 해줘요. 지우고 예. 설치하고 다 해주더만. 예, 그게 RCS 프로그램이 그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예전에 막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들어와가지고 불필요한 거 다 지원했다. 이거에 대한 확증인가요, 이게? 일단 확실한 것은 전날 11시 반에서 아침 7시까지가 없잖아요. 없다. 비워져 있다. 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 좀 싸웠어요. 뭐냐면 애들 그냥 다 재웠을 수도 있다. 다 잤을 수도 있다.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근데 제가 사진 하나 찾았어요. 디지털 카메라에서요. 뒷가에서. 네. 4시에요. 새벽 4시에 애들이 다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네. 네. 전부 다 카톡을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은 가서 성립이 안 되네. 카톡뿐만 아니라 사진도. 그러니까 사진, 카톡 모든 것이 지금 전날 없는 거죠. 11시 반, 좀 맥스로 잡자면 12시에서 아주 7시 정도까지. 네, 7시까지 없어요. 7시간이 공백으로 돼 있는. 네. 4개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점핑해서 이야기를 하면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적을 해서 급변침하다가 넘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건 당일 그 시간대잖아요. 그게 지워졌다라고 하면 이미 누군가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개입해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그 사이에 나온 그 아이들이나 그 안에 선생님들이나 승객들이 무언가 데이터를 움직인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손이 탔을 확률도 굉장히 사실은 높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 포렌식만으로도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고의 침몰설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두려워요. 이 부분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예. 것 같아요.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만 현실이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무리한 추정이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카톡 포렌식은 다 끝났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씨. 이게요, 포렌식 보면요, 계속 딴 데로 빠지게 돼요. 이런 타임라인을 보다가. 네. 그죠? 그래서 또 사진을 보다가, 또 아이들끼리 한 얘기를 보다가,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SMS, MMS라고 그래갖고 네. 문자 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네. 엄마 지금 인터넷에서 세월호 치면 우리 상황 나와 열 크크크 딸 무사할 거니 걱정 마시고 사랑해.
아빠 지금 인터넷에서 세월호 치면 똑같은 걸 보낼 거예요. 네. 다음에 밑에 나 영은이야 배가 침몰해 간대. 일단 구조 기다리고 있고 걱정 마. 이거 받은 거죠. 받은 거로 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걱정 마. 그 대신 캐리어랑 카메라 못 건질 수도 있다고. 나 살 거임. 아유 씨 끔찍하네요. 아이고 참네. 계속 하시죠. 네. 푸나님 여기까지 봤을 때 좀 어떠세요? 그때 당시 급박했던 상황들이 일단 느껴지고요. 네. 캐시 슬라이드가 저는 뭐랄까 네. 느낌적 느낌으로 계속 오는데요. 네. 계속 열어봤다는 게 느껴져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거의 뭐 10몇 초 단위로 계속 열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캐시 슬라이드라는 게 화면 바탕화면 넘겨서 포인트 정립하는 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좀 이게 말하기가 좀 마음이 아픈데 이 당시에 제가 보기엔 핸드폰이 물에 잠기면서 오류가 났든지 아니면 본인이 의식을 잃어가면서 터치를 했던지 할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맞아요. 네. 이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먹으니까 계속 예, 손을 움직이고. 되는. 네. 이게 시간도 그렇죠. 네. 10시 14분이니까.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이게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았어요. 좀 정리가 안 돼서 울컥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폰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친구 거예요. 캐시 슬라이드 계속하고, 대화방에서, 예, 우리 지금 위험해 말들이 있죠. 이게 지금 그거죠. 그 카톡 대화방에 있는 거. 카톡 타임라인이에요. 이게 타임라인인데 뒷장이 이제 먼저 진행된 거고요. 7시 31분부터 계속 노력을 했고, 어.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 게 뭐냐면은 이게 없다라는 거죠, 현재.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가 9시 반에 알았냐, 10시에 알았냐,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사진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전 9시 34분. 캡처한 그러네. 시간이네요. 네, 그냥 학생의 핸드폰 예. 그대로인 거예요. 거의 실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9시 34분에 검색을 딱 해보고 나서 뜬 거로만 따지면은 최종 수정 시간이 나오잖아요. 네. 9시 31분이고 이 학생이 캡처한 게 34분이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검색을 해보고 있었던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검색을 해봐요. 네이버에다가 뭐냐면은 여객선, 진도. 그래서 이 여객선이 자기네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나와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지금 보면 LTE 데이터 통신도 터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전파 신호도 지금 한 칸 이상 잡히고 있고 네. 이게 인터넷 검색이나 통신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원활한 시간대였다는 거거든요. 9시 34분이요. 예.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자료들 보면은 그 느낌이 들어요. 시간 있잖아요, 시간. 네. 얼마나 뭔가 급박하게 돌아갔는지가 느껴지잖아요. 네, 시간 같은 경우는 요거 조금 이따 네, 말씀드릴게요. 한 장 넘어오시면요. 타임라인 분석 보고서 이게 아마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예슬이 학생 거거든요. 네, 시간을 보이시죠? 예. 예, 마지막에 보시면 계속 어때요? 앱스 기록이라는 것이 예. 9시 53분부터 계속 되죠. 진행되죠. 이거는 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옆에 요약 정보를 보시면 캐시 슬라이드예요. 아, 캐시 슬라이드 혹시 그게 기억나세요? 그거죠. 포인트 모으는 거. 네, 맞아요. 계속 열었다는 소리잖아. 네. 아. 그러니까 예슬이는 계속해서 마지막에 10시 14분까지요. 그때는 이제 네. 물이 차올랐다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핸드폰이 물 젖으니까 이제 계속 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윤솔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요즘에 정말 전국이 시끄럽네요. 세월호에서 나온 6월 은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끄럽긴 한데 우리는 또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송으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오늘 방송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윤솔지님이 왜 안 나오셨던 거예요? 일단 생계 이게 문제야. 아, 씨. 네, 생계 때문에도 그랬고요. 아마 저 같은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무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노미 상태인 거였죠. 나름대로 그런 거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너무 방대해서 어디에 접근을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약간 분야가 생긴 거죠. 공순주님도 분야가 있고 저도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파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해 주실 내용 첫 번째가 카톡 포렌식 이야기예요. 네. 카톡 포렌식이 지금까지 그 인양 전에는 48개가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인 정보상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인양 후에 20개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 후에도 핸드폰은 수십 개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포렌식은 스톱한 상태. 아, 지금 더 이상 포렌식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산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겹쳐 있어서 포렌식을 못 한다라고 홀딩된 상태입니다. 아, 그것도 우리가 몰랐네요. 네. 예산이 부족해서. 예, 유가족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윤희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핸드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고 통화 목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걸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카톡이죠, 당연히. 카톡 또 타임라인도 보겠죠. 타임라인은 그렇죠. 예, 시간별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예.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메시지를 보냈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접속했고 이런 타임라인이 쫙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사건 당시 자료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는 예, 타임라인을 보게 되고 뭐 이것저것 보게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겠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장 보시면은 사진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보시면은 예, 이것도 4월 16일 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시 34분에 마지막에 스크린샷을 한 거죠. 그 화면 캡처 말하는 거죠. 네. 이거 왜 했을까요, 근데? 요것이 바로 이 친구가 네이버 기사에 뜬 예, 진도 여객선 침몰 중이라는 것을 스크린샷해서 저장을 해놨었어요. 아이고. 남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9시 34분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이 그 기사를 캡처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소름 끼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나 알고 죽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바로 네. 이게 그 기사예요. 캡처했던 기사네요. 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이 기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기사 입력 시간에 보시면 9시 22분이거든요. 이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첫 보도가 뜬 게 9시 19분 연합뉴스였고 그 다음이 국민일보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전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에 피하기 위해서 이 기자분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기사도 다른 기사로 바뀌어 있어요. 아니 국민일보에 이 기자가 연락이 안 돼요? 네, 이 기자분하고 연락하려고 해서 그럼 또 가족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우리 아이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예, 그래서 안 하나 보다. 너무 많이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고 조금 포기하시는 상태예요. 요즘에는 가족분들도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해야만 한다 이런 의지도 있으시지만 좀 안 되나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는 분도 많으셔서 예, 그런 핸드폰이 수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아직도 어떤 핸드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네. 결국은 예산 문제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좀 생겨드는 그런 부분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 주체가 없잖아요. 이걸 조사하고 할 만한 주체가 아직 이게 특조위가 출범도 안 한 상태라서 주체가 없는 거죠. 하려면 부모님들이 자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죠, 그 부분이. 아, 그렇죠. 예, 자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포렌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에. 사실 이게 아이들이나 이 남겨진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작업을 자비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돈을 들이면. 그런데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가서 법원의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렌식 작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겹쳐 있으실 거예요. 네, 부식된 상태도 심각해서, 예, 그래도 포렌식 하면은 많은 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이전, 48개의 핸드폰 포렌식이죠. 스마트폰 포렌식을 좀 살펴봤어요.
네, 이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파일로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2차 메시지, 첨부 파일, 사건 당시 자료, 친구 사진, 그 다음에는 엑셀로 다 정리가 돼서 나와요. 예,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 개당 포렌식을 하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렇게 첨부 파일, 사건 당시 자료, 어카운트 정보, 앱스 기록, 카카오톡, 전화번호부, 타임라인